안녕하세요. 푸켓치북입니다. 매일 아침 1분 철학 두 번째 챕터 2 마젤란. 마젤란은 포르투갈 출신의 항해가로 포르토의 몰락한 기사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는 한때 포르투갈의 왕 마누엘 1세에게 향신료가 있는 제도로 향하는 항로를 탐색하고자 서쪽으로 항해를 하겠다고 건의했지만 거절당했다. 스페인으로 이주한 그는 정부의 명을 받들어 5척의 배와 265명의 선원을 이끌고 지구 한 바퀴를 도는 항해에 나섰다. 그리고 2년이 넘는 항해 끝에 드디어 필리핀에 도착했다. 하지만 현지 부족들 간의 싸움에 끼어들었던 마젤란은 그곳 부족원들의 공격을 받아 죽고 말았다. 겨우 목숨을 건진 나머지 선원들은 몰루카 제도로 도망쳤다. 결국 마지막 한 척인 빅토리아 호만이 스페인으로 돌아와 최초의 지구 일주 항해를 완성했다. 출항 1519년 8월 10일 마젤란은 트리니다드호와 산티아고호, 산안토니오호, 콘셉시온호, 빅토리아호를 이끌고 항해에 나섰다. 한 달 후 선단은 큰 바다로 들어섰고 인류 역사상 가장 용감한 항해가 시작됐다. 모든 성공은 용감한 시작에서 비롯된다. 충돌. 선단이 카나리아 제도를 떠났을 때 카르타헤나는 마젤란에게 항로를 바꿀 때 자신과 상의하라고 요구했지만 마젤란은 단호히 거절했다. 며칠 뒤 마젤란이 배에서 전체 선장회의를 할 때 카르타헤나가 다시 탐험대를 함께 통솔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갑자기 마젤란이 카르타헤나의 뒷덜미를 잡더니 그를 빅토리아호에 가두라고 명령했다. 자중하지 못하면 수치를 당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화를 당하되 자만하지 않으면 이익을 얻고 자신만 옳다고 여기지 않으면 견문을 넓힐 수 있다. 반란. 항해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배 안에서 카르타헤나를 중심으로 반란이 일어났다. 마젤란은 반란을 일으킨 선장들을 엄하게 다스렸으나 반란에 함께 참여한 선원들은 용서했다. 전진. 해협을 통과한 선단에는 식량이 얼마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마젤란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했다. 굶주린 선원들은 벌레 먹은 빵 부스러기와 소가죽, 나무 톱밥까지 먹어야 했다. 그 때문에 배에 탄 사람들 대부분은 괴열병에 시달렸고 19명의 선원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나마 다행히도 날씨가 줄곧 좋았기에 마젤란은 이 바다에 태평양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다. 여정이 험난할 줄 알고 있지만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기쁨. 1521년 3월 28일 마젤란의 선단이 필리핀 세부섬에 다가가자 섬의 원주민들이 해안으로 쏟아져 나왔다. 마젤란은 직접 섬에 오르기 전 자신의 노예 엘리케를 보내 사정을 살펴보도록 했다. 수마트라인인 엘리케는 그들이 하는 말 중 몇몇 단어를 알아들었다. 오래전 고향에서 노예로 잡혀갔던 엘리케는 비로소 고향의 말을 듣게 된 것이다. 우주에서 지구가 자전을 한 이래 산 사람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최초의 순간이었다. 희생. 1521년 4월 라자 후마본이란 이름의 필리핀 족장이 자신의 정적인 라프라푸족을 물리쳐 달라고 부탁하자 마젤란은 흔쾌히 허락했다. 라프라푸가 통치하는 지역은 주위가 환초로 둘러싸인 만의 위치에 수심이 얕았다. 마젤란과 선원들이 막 섬에 올랐을 때 어디선가 나타난 천여 명의 라프라푸 전사들이 기습 공격을 해왔다. 결국 긴 창을 맞은 마젤란은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위험. 탐험대의 생존자들은 마젤란의 죽음에 몹시 당황했다. 필리핀 일대의 섬들을 6개월 동안 항해하던 탐험대는 그토록 그리던 향신료 섬을 발견했다. 1521년 12월 18일 향신료를 가득 실은 배가 닻을 올릴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그 무렵 트리니다드호의 선체에서 균열이 발견되어 빅토리아호는 홀로 귀국길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6개월의 험난한 항해 끝에 빅토리아호는 식량이 바닷나 아프리카 북서부 카보베르데 제도의 항구에 닻을 내렸다. 이곳은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지만 뜻밖에도 그곳 사람들은 매우 친절하게 선원들을 맞아줬다. 그들은 서둘러 식량을 배로 옮겼고 마지막 식량을 배로 옮기려 할 때 물품을 압수당하고 말았다. 이에 엘카노는 서둘러 닻을 올릴 것을 명령했다. 고녹, 카보베르데에서 식량을 사온 선원들은 매우 놀라운 소식을 갖고 돌아왔다. 그들이 무태 오른 날은 분명 수요일이었는데 섬 사람들은 그날이 목요일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마젤란의 신복이었던 이탈리아인인 안토니아 피가페타는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항해 일지를 썼기에 그들이 헤아린 날짜는 분명 정확했다. 그런데 어떻게 하루의 차이가 날 수 있단 말인가? 이 말은 그들이 쉬지 않고 서쪽으로 항해하며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동안 알 수 없는 원인으로 달력의 하루가 사라졌다는 뜻이었다. 피가페타는 나중에 이 이상한 현상을 왕실에 보고했고 유럽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고 말았다. 당시에는 누구도 지구가 자전하는 방향을 거슬러 한 바퀴를 돌면 하루가 더 늘어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개선 1522년 9월 8일 빅토리아호는 마침내 스페인 세비야 항구에 닻을 내렸다. 향유의 섬 몰루카를 떠난 60명의 선원 가운데 살아남은 인원은 단 18명 뿐이었으며 그나마도 대부분 아프고 다친 상태였다. 스페인의 국왕은 엘카노를 기사로 임명하고 문장을 수여했다. 문장 위쪽에는 투구 위에는 지구가 있었으며 가장 위쪽에는 그대는 최초로 나를 한 바퀴 돌았노라는 라틴어가 새겨져 있었다. 세상은 위대한 일을 끝까지 완수한 행운아에게 상을 내릴 뿐 잔인하게도 그동안 이 일이 가능하도록 피와 땀을 흘린 사람들은 깨끗이 잊는다. 마젤란의 항해는 세계 역사의 전환점이 됐다. 그는 배로 지구의 일주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며 한 시대를 마감했다. 그 시대 사람들은 끊임없이 넓어지는 세계에 살고 있었다. 하지만 마젤란의 항해 이후 지구 위에서 발견된 무엇도 세계를 작게 만들 뿐 더 넓게 하지는 못했다.